이번 시간은 20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저번에 한번 나왔던 글자죠. 그죠? 왼쪽에 쌀미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나눌 분자. 제자 원리로 보면 형성자지만, 그죠?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쌀을 잘게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면 결국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가루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가루 분자다. 자, 기억나죠? 분식이죠. 가루 분자에 음식의 준말로도 쓰고 먹을 식자로도 쓰는 이 먹을 식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루로 만든 음식. 그죠? 가루로 만든 음식. 이걸 파는 가게로 우리는 분식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식점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분식,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김밥을 떠올리는데 실제로 김밥은 분식점의 대표 메뉴가 아니죠. 왜냐하면 분식은 가루로 만든 음식이니까. 그럼 가루로 만든 음식 대표적인 바로 뭐다? 그렇죠. 라면이죠. 라면 앤 떡볶이. 그죠? 그게 분식점의 원래 주 메뉴였어요. 김밥은 나중에 추가된 거죠. 확실히 분식 가루로 된, 특히 이제 밀가루죠. 그죠? 밀가루 된 음식이 참 맛있죠. 그죠? 편하고 하기.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고 해요. 자, 분식 가루로 만든 음식. 다음입니다. 똑같아요. 음은 똑같습니다. 음은 그러나 뜻이 다르죠. 가루 분자에 꾸밀 식자예요. 얘는 꾸미다. 그래서 가루로 꾸미다. 자, 가루로 꾸미다. 가루를 칠해서 꾸민다. 그렇죠? 이 무슨 말이냐? 화장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화장을 한다는 이제 분칠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칠한다. 왜냐하면 화장품이 주로 이제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칠한다 해서 가루로 꾸민다 이 말은 화장을 해서 예쁘게 꾸민다는 얘기죠. 예쁘게 꾸민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뭔데? 그죠? 화장을 함으로써 더 예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뭐 물론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쁘겠지만 화장을 하면 더 예뻐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루로 꾸민다. 가루를 채서 꾸민다. 그래서 더 좋게 꾸민다. 이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회사는요, 실적을 내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실적이 10원이 났는데 이걸 더 많이 난 것처럼 꾸미는 거. 다른 말 하면 이제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더 많이 난 것으로 꾸미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분식, 회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가루를 칠해서 꾸민다. 이 말은 실적이 10원이 났는데 100원이 난 것처럼, 그죠? 거짓으로 꾸며요. 그래서 자기의 실적이 더 많이 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것. 우리는 것을 분식 회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루를 칠해서 꾸미다. 그래서 거짓으로 꾸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202번입니다. 나눌 분자고요. 워낙 유명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나눌 분자의 무리류자죠. 무리류자는 저번에 한번 나왔죠. 그죠? 무리류자. 그래서 무리별로 나누다. 무리별로 나누다. 무리로 나누다. 뭐 상관이 없는데, 그죠? 무리로 나누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여기다가 종류별로 나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야기는 더 쉬울 거예요. 그죠? 종류별로 나누다. 그래서 분류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분류하면 뭐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종류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분류한다. 자, 무리로 나눈다. 자, 무리 이렇게 A라는 무리, B라는 무리 이런 식으로 무리별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죠? 자, 분수 초등학교 수준이죠. 분수는 뭐냐면 나눌 분자에 이 수가 명사로 쓰면은 수가 되고 동사로 쓰게 되면은 세대가 되죠. 그죠? 명사는 수, 동사는 세대가 되는데 보다시피 나눌분 그지? 이거는 당연히 명사가 되겠죠. 숫자가 돼서 수를 나누다. 자, 1이라는 수를 이제 4개로 나눴다. 야가 이제 분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수를 나눴다. 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를 나누다. 근데 자, 분자가 나오죠. 그럼 분자는 뭐냐? 자, 분자는 뭐냐면은 앞에 분수를 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써보면 1이라는 수를 그죠? 4개로 나눴다는 거죠. 서로 4개로 나눴다. 이게 분수잖아요. 그러면 분자는 앞에 걸 갖고 와서 뭐겠어요? 나눈 아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얘는 생략되어 있죠. 뭐가 생략되어 있다? 맞죠. 분수 중의 아들. 이런 개념이죠. 분수 중의 아들. 야가 분수죠. 야가 분수인데 야 중에서 아들은 그럼 뭐 된 거냐? 우리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1, 야를 분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왜 분수 중에서 위에 있는 얘를 숫자를 분자라고 하느냐? 그렇죠? 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딱 보다시피 왜 얘가 아들이 되느냐? 자, 아들은 자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줄임말로도 쓰니까. 그럼 이제 자식인 거죠. 그러면 왜 자식이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는 얘 사가 뭐냐면은 분모라고 하는 거죠. 분모.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분모가 되고 위에 있는 분자가 되는데 왜 자식이 위에 있느냐? 자, 밑에 엄마가 자식을 업고 있다는 거죠. 업고 있다 해서 위에 있는 애가 자식이 되고 밑에가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보면 자식들은 엄마가 업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밑에가 되고 자식은 위가 되는 거죠. 위에 엎여 있잖아요. 그죠? 엄마 등 위에 엎여 있다 해서 위에가 자식, 업고 있는 엄마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고, 지금 이제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요. 아기를 업고 있는 사람은, 그죠? 엄마가 아니죠.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아빠들이 아기를 앞에 안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수학 용어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죠? 위에는 당연히 분자가 되겠지만, 그죠? 밑에 있는 사는 분모가 아니고 뭐라고요? 분부가 될 거예요. 왜?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자, 분부 요즘으로 만든다면, 그러나 옛날에는 엄마가 업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 모차, 그래서 분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는 분수 중의 아들이다. 그렇죠? 분수 중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203번입니다. 왼쪽에 마음 심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과 관련되고요. 어떤 마음이냐, 그죠? 요거는 성낼 분자라고 합니다. 성낼 분자, 성인하다. 성낼 분자인데요. 성낼 분자도 이제 제자 원리를 차치하고 그냥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요게 열십자잖아요, 그죠? 그냥 외우고 쉽게 보면 열십자 이것도 있고 여기도 있죠. 쉽게 말하면 30이죠. 그리고 밑에는 돈이니까 결국 얼마? 돈으로 치면 30원이라는 게 30원. 내 주머니를 탈탈 털었는데 30원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30원 쓸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낼 분자다. 물론 제자 원리는 이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글자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죠. 공자 기억납니다. 그죠? 저번에 한창 오래됐는데요. 그죠?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죠. 공자 많이 쓴다. 그렇죠? 여럿 공자라고 이야기했죠. 여럿 공자, 여럿 사람 공자입니다. 여러 사람 공자의 성낼 분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여러 사람의 성냄 이렇게 되겠죠. 여러 사람의 성냄 이렇게 되는데 여러 사람의 성냄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분자가 뭐의 주말이다? 분노의 주말이다 라는 것을 알면 더더욱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분노, 여러 사람의 분노, 여러 사람의 성냄. 그죠? 그래서 공분이다. 이 공분은 어떻게 이제 표현하면 공분을 사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공분. 최근에 일어났던 이제 우리 공분을 살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죠? 경주에 그 무덤이 그죠? SUV 차량을 주차시켰던 사건. 그 사진이 뉴스화됐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공분을 하게 되죠. 그죠? 무덤 위에 차를 세워놨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분이다. 여러 사람의 성냄, 여러 사람의 분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분노죠. 분노. 성낼 분자의 노자가 당연하죠. 위에 종노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죠. 제자 원리는 무시하고 그냥 쉽게 한다면 종의 마음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이해가 쉽죠. 그죠? 종의 마음이다. 그러면 종의 마음은 어떤데? 종의 마음은 항상 성이 나 있죠. 화가 나 있어요. 맨날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그죠? 대접도 못 받고, 그죠? 돈도 그렇게 못 받고. 항상 종의 마음은요, 성이 나 있어요. 그죠? 분노다. 성낼 노자죠. 성낼 분자에 성낼 노자다. 그럼 분노다. 그죠? 그래서 한글로 보면은 성냄, 한자로 보면 분노. 성냄, 분노. 이제 분노. 분노의 질주, 뭐 이런 거죠. 사자성어가 나오네요. 사자성어.
발분 망식. 이제 모르는 한자가 없죠, 그죠? 이 발자도 나와서, 그죠? 일으킬 발자고, 성낼 분자. 성냄을 일으키다. 성냄을 일으키다 되면 뭐냐? 성을 내다 이런 얘기죠. 성냄을 일으키다. 성을 내다. 이전 망자 기억납니까? 물망초, 변망다 하면서 나왔죠. 자, 먹을 식자. 먹는 것을 잇다. 먹는 것을 잇다. 성을 내다. 성을 내다 더하기 먹는 것을 잇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 붙이면 성이 나서 먹는 것을 잇다라는 거죠. 먹는 것을 잇는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식욕 물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식욕마저도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뭐다? 성이 났다는 얘기죠. 성이 났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 정말 열받았다는 얘기죠. 정말 열받았다. 그래서 발분, 망식, 성이 나서 먹는 것을 잊다. 거꾸로 보면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성이 났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죠? 발분, 망식, 성이 나서 먹는 것을 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04번이죠. 숯불림자가 위에 있고요. 밑에 불화자. 당이죠. 당연히 이제 불이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때? 숲에다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보면 뭐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글자는 불사를 분자라고 합니다. 불사를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불사를 분자죠. 불사를 분자에 책서자. 그죠? 뭐 글서자라고도 하고 이제 명사로 쓰면요. 글서자 혹은 이제 글에 쓰여 있는 책. 그래서 책서자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분수는 뭐냐? 불사를 분자죠. 책서. 그러면 책을 불사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진시황제가 분서 갱류를 냈다. 했죠. 그래서 그 분서가 뭐냐? 책을 불살랐다는 얘기죠. 책을 불살라버렸다. 분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네요. 그죠? 책. 그죠? 분향소라는 건데요. 자, 모르는 글자, 소자죠. 이 소자가 곧 소자라는 건데, 곧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소자가 야예요. 장소할 때 쓰는 소자가 야인데, 저번에 한번 나왔죠. 그죠? 백사장 할 때 나왔던 그 장자하고 얘가 갖다 붙으면 장소가 되고, 우리말로는 곧이라는 뜻이죠. 곧. 그래서 소. 이 소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소할 때 쓰는 소자도 야예요. 그죠? 주소. 그래서 분향이다. 향자 기억나죠? 그죠? 저번에 한번 나왔죠? 그죠? 향자, 매향 할 때도 나왔고, 그죠? 향기 향자 혹은 향자죠. 향. 그래서 불사를 분자에 향자. 그러면 향을 불사르다. 거기에다가 곳이니까 향을 불사르는 곳. 그죠? 향을 불사르는 곳. 그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죠? 분향소를 설치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죽고, 사람 죽으면 이제 분향소,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잖아요. 그거 가면 이제 향을, 왜 분향소냐? 향을 불사르는 곳이다. 그거 가면 이제 향을 불을 붙인다 해가지고 분향소로 하죠. 그렇죠? 분향소. 그런데 왜 옛날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향을 이렇게 피웠을까? 그죠? 궁금하지 않죠? 그죠? 네. 왜 향을 피웠을까? 생각해보면 향은 말 그대로 그죠? 냄새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 몸이 죽으면은 시체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죠?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을 피웠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 보면 옛날 사람들도 똑똑했다. 그래서 향을 불사르는 곳이다. 분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205번이죠. 그죠? 앞에 글자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왼쪽에 입구자가 있다는 거죠. 입구자가 있다는 거고 오른쪽은 글자가 똑같아요. 여기 이제 제자 원리로 보면 이제 얘가 분자가 되겠죠. 그죠? 입과 관련돼 있다. 입이 하는 역할은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많다고 얘기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입의 기능은 정말 많아요. 그죠? 그런데 또 입 기능 중에 하나 또 뭐냐면은 토할 토자, 토하다. 그치? 토하다. 저번에 한번 토할 토자만 나왔죠. 토하다. 비슷한 게 바로 뭐냐? 뿜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기 글자가 입과 관련돼서 뿜다. 뜻이에요. 뿜다. 이게 뿜을 분자예요.
뿜을 분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뿜을 분자에 물숫자를 쓰죠. 뿜을 분자에 물숫자. 그럼 말 그대로 뭐냐? 물을 뿜다 이렇게 되겠죠. 물을 뿜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대자를 붙이면 분수대가 되겠고, 그죠? 벌써 여름이 기다리죠. 분수대, 물을 뿜는 데다. 그래서 분수는 물을 뿜다고 이 물숫자 대신에 불화자를 넣게 되면 분화가 되죠. 그러면 분화하게 되면 뭐다? 불화자가 들어갔으니까 불을 뿜다. 이렇게 되겠죠. 불을 뿜다. 분화구 할 때 쓰는 거죠. 요거는 분수니까 물을 뿜다. 물을 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206번 이 불자 저번에 배불할 때 한번 나왔죠.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면 왼쪽에 사람이고 오른쪽에 야는 그래서 제자 원리 무시하고요. 여기에 저번에 한번 수업 시간 했는데 미국의 달러를 그죠? 달러를 이렇게 그죠? 중국에 들어오면서 저 한자를 저렇게 썼다. 그래서 요 글자가 나오면은 그죠? 돈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야기가 쉬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돈 되는 사람. 그죠? 여기 돈이라고 사람이면 돈 되는 사람. 돈 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아무래도 부처가 아니겠어요. 그죠? 부처. 이 부처는 가만히 있어도 있죠. 신도들이 돈을 갖다 줘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한자를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돈 되는 사람 바로 부처다. 영물은 50개의 그 짜임구조 한자에서 나왔던 그죠? 단어입니다. 그죠? 염자가 생각염자. 이제는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죠? 생각염자에 부처 불자를 씁니다. 그래서 부처를 생각한다. 부처를 생각한다. 이렇게 술목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죠. 그죠? 부처를 생각한다.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독경, 뭐 또 연부를 한대. 연부를 하는 걸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그죠?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부처님,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부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 이제 연불 소리가 들어보면 부처님 소리가 부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 부처님의 이름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말로 내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부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입으로 내뱉는다 이런 개념이겠죠. 부처님을 생각하다 이게 바로 연불의 뜻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불 그대로 쓰고 시자가 이 성시자거든요. 성시자.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성시가 한 286개 정도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5대 성씨를 고르면 뭐 김, 이, 박, 최, 정 뭐 이렇게 해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이렇게 랭킹 5를 꼽거든요. 그래서 그 성의 뒤에 붙이는 전미사가 바로 이 성시자예요.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할 때.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 불자이죠. 부처라는 거죠. 부처씨 이런 거죠. 부처씨. 부처씨. 한글로 보면 부처씨고 한자로 불씨 이렇게 하는 거죠. 불씨. 부처님 이런 뜻이죠. 부처님 이제 부처를 나타내고요. 이 불을 하나의 성으로 보는 거죠. 성으로 보고 그냥 불씨 이렇게 이제 불씨, 불씨, 부처님 이런 개념, 부처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김씨, 이씨 이랬듯이 부처씨 한자로는 불씨 이렇게 됩니다. 성 뒤에서는 전미사. 그래서 별 의미는 없죠. 그냥 전미사를 그냥 성 뒤에 쓴다. 207번입니다. 이제 아니엘 불자죠. 아니엘 불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엘 불자. 워낙 유명한 글자고요. 불초라고 하는 초자인데요. 이제 작을 소자라고 하죠. 작을 소자. 그리고 밑에 다를 자. 작을 소자하고 다를 자 두 개를 붙였는데요. 작은 달 하면은 어떤 달이 떠오르나? 달 쪽에서도 작은 달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초승달이죠. 초승달. 초승달. 여자의 눈썹은 그죠? 초승달 같은 눈썹의 이쁘다고 하죠. 최고의 눈썹이라는 거죠. 최고의 눈썹은 초승달 같은 눈썹이라고 해요. 작은 달, 초승달 같은 눈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승달과 닮은 눈썹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같다는 것은 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자는 닮을 초자라고 해요. 닮을 초자, 닮았다. 작은 달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그죠? 여자의 눈썹을 생각하면 돼요. 작은 달을 닮았다 해서 닮을 초자라고 하고
안일 불조가 있기 때문에 닮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닮지 않았다. 닮지 않았다. 자, 요거는 좀 상식이 있어야 이 단어의 뜻이 이해가 되는데, 그죠? 옛날 사고방식이죠.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부모들은 그래요. 자식을 키울 때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자식은 내보다 나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내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그죠? 뭐 당연히 이제 부모보다 더 나아야 되겠고, 그죠? 이제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은 내보다 더 나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식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봐도 부모님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닮지 않았다 이 말은, 부모님을 닮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부모님보다 못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부모님과 닮지 않았다, 부모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로 자식이 부모보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겸손의 표현이에요. 겸손의 표현. 이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아요. 더 나은데도 불구하지만,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부모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부모님보다 못하다라고 쓰는 거죠. 이 겸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 자식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부를 때 불초라고 얘기해요. 불초. 불초자식, 뭐 불초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불효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효자라도 남 앞에서는 저를 불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들이 보면 효자예요. 근데 본인은 불효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겸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내가 부모님보다 낫지만은 부모님보다 못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더 열심히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 겸손의 표현이다. 부모님보다 못하다, 부모님과 닮지 않았다라는 자기 겸손의 표현이다. 다시 한번, 부모 앞에서 자식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닮지 않았다. 부록인데요. 이 혹자가 이제 미혹할 혹자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미혹하다. 그러지 말고 이해하기 쉽도록 혹자가 들어가는 단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면 유혹이죠. 유혹. 유혹. 그러니까 유혹의 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안일 불자이기 때문에 유혹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혹되지 않는다. 근데 유혹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말로 보면은 내가 유혹을 안 당한다 이 말은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는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유혹을 당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유혹을 당하는 거죠. 내가 안다면은 유혹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면은 유혹을 당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내가 덜 똑똑하다 보면은 유혹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혹되지 않는다, 유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어때 속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속지 않는다.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은 내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기꾼, 유혹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뭐 내가 나이가 20살이다, 30살이다 이러다 보면 아직 세상살이가 길지 않게 됐고 또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라는 사기에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그런 유혹이나, 그죠? 사기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죠. 이 불혹이라는 것은요, 나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럼 과연 몇 살이 되어야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세상에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저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느냐? 요 불혹의 나이가 바로 몇 살이냐? 한 40이라고 해요. 40. 한 40년 정도, 40세 정도 되어야만이, 그래서 이런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물론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죠. 이 불혹의 나이를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공자예요. 이 공자는 나이 40에 불혹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40이 되니까 어떤 세상의 나를 이렇게 유혹을 하거나 속이거나 사기를 치는 것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 단계에 올랐었는데 보니까 공자의 나이가 40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혹의 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나이 40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나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학년 17, 18세인데 40 굉장히 어려 보이죠. 그죠?
부록 나이 40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40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나이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수능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냥 유혹이라든지 속임수에 사기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40 되면은 이렇게 부록이 될 거예요. 불후죠. 후 왼쪽에 나무 목자가 있고 이 뜻이 되죠. 이 나무가 있음으로써 그죠? 썩을 후자라고 합니다. 썩다. 썩다. 나무가 이렇게 오래 놔두면요. 뭐 물에 젖어서 많이 썩잖아요. 그래서 썩을 후자에서 불후라고 하고요. 불후의 명곡. 기억나죠? 그죠? 불후의 명곡. 썩지 않을 명곡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썩지 않는다. 불후의 명작. 많이 써줘죠? 불후의 명작. 썩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또 불후의 명곡이 많죠.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렇죠.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그죠? 초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아는 노래가 이렇게 보면 불후의 명곡인데 그런 노래 보면 남행열차 이 노래 보면요 이상하게 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지 싶은데 그러니까 비 내리는 호남선 그죠? 남행열차에 그런 노래 알죠? 아마 다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작년까지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면 여러 그죠 선배들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완전 불후의 명곡인 것 같아요. 불후의 명작 혹은 불후의 명곡 썩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208번입니다. 그죠? 다룰 자가 두 개 붙었다는 거죠. 다룰 자가 두 개 붙었는데 여기 이제 법봉자예요. 벗 친구 그죠? 벗 이런 뜻인데 이거 보면서 그냥 이 글자는 그렇게 뭐 단순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아하 다룰 자가 두 개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하 친구는 최소한 2달 이상 사귀어야 친구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한자를 쉽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죠? 유명합니다. 그죠? 붕어죠. 붕어. 법봉자에 버두자를 쓰죠. 그죠? 법봉자에 버두자 써서 벗이라는 뜻이죠. 한글로는 벗이 되고 한자로는 붕우. 붕우와 똑같은 말이 친구.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붕우 유신. 기억나죠? 그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붕우 유신입니다. 그죠? 그때 쓰는 게 붕우예요. 법봉자에 버두자. 이 붕우라는 단어는요. 현재 중국에서 현지 중국에서 친구라는 뜻으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말로는 펑요라고 해요. 펑요. 그죠? 붕, 발음 비슷하죠? 그죠? 펑요, 중국말로. 우리말로는 붕우라고 하죠. 붕하니까 생각나는데, 오늘 추천곡 하나 추천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은, 펑요라는 중국 가수, 그죠? 중국 주화건이라는 가수가 부른 펑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실제로 노래 제목이 펑요예요. 펑요인데 이 펑요라는 노래를 우리나라의 안재욱이라는 가수가 번역을 해서 부른 게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이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나중에 머리가 복잡하고 그죠? 공부 잘 안 될 때 그죠? 그럴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안재욱의 친구라는 노래. 그 마지막 구절이 너무 인상적이죠. 그 구절이 뭐냐면 세상이 하나듯 친구도 하나야. 나에겐 친구는 오직 너밖에 없어. 이런 뜻입니다. 자, 붕우 친구란 뜻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단어가 되겠네요. 그죠? 법봉자에 이것도 어려워하는데요. 제자 원리로 보면 위에 있는 얘가 소리가 됩니다. 물론 상자인데 이제 당자로 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밑에 검다가 뜻이 되죠. 우리 검은거 하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죠? 이 검은 걸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개미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개미, 이 점 4개를 개미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개미. 개미는 혼자 돌아다니는 개미는 없죠. 그죠? 전부 무리지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당자가 무리당자예요. 무리당자입니다. 무리. 그래서 붕당이라는 거죠. 붕당.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붕당. 그 붕당은 뭔데? 친구 같은 무리 이런 뜻이죠. 친구 같은 무리. 친구 같다는 것은 뭐다?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죠. 그럼 친구같이 친한 무리들, 친구같이 친한 무리들을 우리는 붕당이다. 그래서 이 붕당들 보면요, 그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죠? 그걸 붕당이라고 하고 이 당자는 또 뭐냐면 우리 여당이다, 야당이다. 또 우리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당, 우리 무슨 당, 정치에 쓰는 이 당자가 이 당자예요. 그 당을 보면 처음부터 한 사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무리당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붕당은 친구같이 친한 무리, 붕당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